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폭스콘, 칭화유닛 투자 철회 1조 지분 전량 매각, 타이완, 폭스콘의 벌금 부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견제가 굉장히 심하죠. 미국의 그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YMTC에 대한 경제, 창신 메모리, 그리고 SMIC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D램, 그리고 YMTC, 낸드 플래시, SMIC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지금 견제가 심하죠. 자, 그래서 지금 SMIC 문제와 더불어 지금 YMTC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YMTC가 그 낸드 시장에서의 퇴출 위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로 알려진 대만의 폭스콘이 칭화유니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폭스콘이 대만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기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대만이 한꺼번에 발을 움직여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화들짝 놀란 폭스콘이 YMTC의 투자를 철회하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플이 YMTC의 낸드 도입을 철회한 가운데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까지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YMTC의 성장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폭스콘, 칭화유닛 투자 철회 1조 지분 전량 매각, 타이완, 폭스콘의 벌금 부과입니다.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폭스콘은 중국 자회사인 싱하이가 칭화유닛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애플의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중국 칭화유닛에 대한 투자를 5달 만에 처리한 것이죠. 폭스콘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서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투자가 완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계획에 대한 추가 지연이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자본의 유연한 배치를 위해 싱웨이가 칭화유닛 보유 지분 전량을 엔테이, 하이슈로 넘길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지분 이전이 마무리되면 폭스콘은 더 이상 칭화유닛 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결국 미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폭스콘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폭스콘은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죠. 폭스콘은 지난 7월 사모펀드 출자 방식으로 칭화유니에 53억 8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조 98억 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칭화유니 전체 인수자금의 거의 10분의 1인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파산 절차에 들어간 칭화유니는 사모펀드인 베이징 주루자산관리와 베이징 쟁관자산관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의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산관리 업체들이 이 일반 개인 업체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통제에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인수 금액은 6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1조 2,600억 원입니다. 두 곳은 모두 민간 사모펀드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수자금은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 국유기업들이 대거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칭화유니를 인수한 것은 중국 당국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직접 칭화유니를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폭스콘도 이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이죠. 폭스콘은 칭화유니에 대한 투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 당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살리기에 동참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폭스콘의 계열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공장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죠. 이렇게 미국의 견제가 심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폭스콘에 주문을 하는 애플조차 미국 정부 의지로 인해
YMTC의 낸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더 이상 폭스콘도 YMTC의 모회사인 칭화유니에 투자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YMTC에서 낸드 플래시를 가져온다. 이것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YMTC에서 물건을 가져오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폭스콘의 칭화유니 투자 철회는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 수출관리 규정 EAR을 개정해 YMTC 일본 법인 등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 엔타이티 리스트에 추가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서 주요 생산 부품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것도 지금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YMTC가 3D 낸드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견제가 EUV뿐만 아니라 DUV 노광 장비까지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첨단 낸드 생산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평론가인 애니 후도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상무부가 YMTC를 수출 통제 명단에 공식적으로 올린 후 폭스콘이 한밤중에 칭화유니 지분을 매각한다고 공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폭스콘이 칭화유니 지분을 토해낸 것은 미국 정부의 압박을 느낀 탓이라고 썼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폭스콘이 대만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투자했고 이에 대만 정부가 폭스콘에 2,500만 대만 달러 약 10억 7천만 원의 벌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으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온 칭화대에 속했던 칭화유니는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였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까지 인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식자 역할을 했던 칭화유니가 이제 부채만 30조 원에 달해서 지난해 7월에 파산 신청을 했고 지난 7월에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인수당했고 폭스콘이 이곳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때 폭스콘이 인수자금의 10%인 53억 8천만 위안을 투자했던 것이죠. 폭스콘은 이번에 이 지분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칭화유니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반도체 설계업체 롱손 테크놀로지가 설계한 반도체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8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견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산 반도체가 러시아로 건너가 무기에 사용되면 서구 세계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서 선제적으로 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러시아 신문 코메르산트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룽손이 설계한 반도체는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에도 수출하지 못하겠다라고 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룽손은 개인용 컴퓨터나 서버에 사용되는 CPU를 주로 설계하는 팹릿으로서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겨왔죠. 2001년 중국 과학원 산하 반도체 연구팀 활동으로 시작해서 2010년 반도체 연구개발 상용화하는 별도 기관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반도체 팹릿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룽손의 기술은 중국 군수산업계에 쓰이고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죠. 룽손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도체 수입이 어려워지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려는 움직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에 수출을 금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한계선을 그어 대러 반도체 수출을 막았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YMTC가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쇠락의 길로 빠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폭스콘까지 투자를 포기하겠다.
라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폭스콘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런 지분,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